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제가 아침 일찍부터 지방에 나갈 일이 있어 가지고 기상을 살펴보고 이랬습니다. 아파트 앞을 쳐다보니까 우리는 10층인데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에는 자전거도 참 조심해서 타야 되겠구나, 이런 시간에는 못 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제가 공항 열차를 타러 가니까 이제 안개가 걷혔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 열차에 마침 그 Y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Y 뉴스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오늘 주요 항공기들이 서울 인천공항에, 김포와 인천공항에 안개가 짙게 끼어서 부산으로 회항했다는 그런 자막이 우선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더만은 자막이 또 떴습니다. 아이파크 아파트에 헬리콥터가 충돌해가 추락했다, 그런 보도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이런 날에는 웬만해서는 헬리콥터를 띄우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을 자주 이렇게 건너다 보면은 안개 낀 날이 아주 많습니다. 한강에 안개가 낄 때는 바다에 끼는 안개도 뭐 짙다고 그러지만 한강 안개도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89년 한 11월 경이었겠죠. 시사전을 창간 편집부장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일원동에 있는, 강남 일원동에 있는 기자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창간하다 보니까 이렇게 컴퓨터를 최초로 도입한 그런 잡지 제작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뭐가 좀 제대로 안 빠지고 이러면은 늦어지고 이러다가 한 새벽 한 2시경에 아마 퇴근했을 겁니다. 그 자동차를 몰고 이제 지금 개포중학교 못 미쳐서 그 길로 가는데 순식간에 안개가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은 안개가 있다 싶었지만, 그렇게 안개도 무슨 덩어리같이 그렇게 눈앞을 완전히 가려주는 안개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대충 곡선 예측해가지고 설설설 가가지고 가다 하도 안 돼서 그냥 한 1, 2분 만에 운전을 중단했습니다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위험한 일이 없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아무거나 있어도 안개가 그렇게 뽀얗게 해가지고 눈앞이 깜깜하게 만드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강남의 남쪽에 바짝 부처가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큰 개천들도 있지 않습니까? 양재천 이런 거. 그러니까 수분이 얼마나 많이 증발하고 이런 곳입니까? 그러니까 안개가 강남에서는 자주 끼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다들 운전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그 시간에 잘 안 타니까 주로 이른 아침 새벽에 안개가 또 잘 끼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지방에 가느라고 이제 현장에를 제가 못 갔습니다. 그러다 와가지고 이제 신문을 다시 보고 오다가 또 고속버스 속에서 TV를 보니까 이제 좀 상황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안개입니다. 안개가 짙었을 때는 현대화된 장비와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을 갖춘 비행기, 공항 이런 데서도 만에 하나를 위해서 공항을 폐쇄한다든지 공항에 운항을 중지시키고 다른 공항으로, 날씨가 좋은 곳으로 해양시키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김포나
인천 공항 주변은 정말 안개가 짙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서울에 인천에 내려야 될, 김포에 내려야 할 그런 비행기들을 부산으로 돌렸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 조종사가 그날 어제 아침 회사와 협의하는 것을 그 아들이 듣고 연합뉴스 기자에게 진술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말리는데도 회사에서 그 무리하게 운항을 하라고 요구했다. 네, LG 요즘 바쁩니다. LG전자 최근에 또 처음 보도되기로는 최근 창업자의 고향인 지수는 요즘 진주라고 뭐 그냥 그렇게 보도되더니 지수에 그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새 공장에 간다고, 진주 공장에 간다고 나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또 저녁에는 보니까 전주 공장에 가려고 했다 뭐 이런데, 여튼 뭐 휴일도 없이 열심히 뛰는 그 상산맨들 뿐만이 아니고 그런 주요 기업체, 우리나라 모든 기업체의 그 진짜 일하는 일꾼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시도 급해서 그 김포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리 오라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그 사고 결과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선 강남 사시는 분들, 제가 강남에 살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강남에는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안개죠, 지금 방금 말한 거. 그 다음에 비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제가 한번 글로는 썼습니다만 방송으로는 처음 제가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 강남역에서 조금 이쪽을 내려오다 보면은 우면산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 진흥 아파트가 있고 고속도로 그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 조금 못 미쳐서 거기 사거리가 있는데 1980년대 후반에는 거기에 뭐 아직 강남이 다 개발되지 않았으니까 뭐 타이어 방크 고치려는 타이어 수리점만 있었어요. 거기는 가장 제가 알기로는 비교적 늦게 개발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비 탓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조선일보 편집부에 근무할 때인데 제가 주간조선에 워싱턴 로비 전쟁이라는 연재물을 쓰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마 토요일이었던가 그럴 겁니다. 제가 그 일만 원고가 좀 늦어져 가지고 그걸 다 쓰고 오느라고 낮 2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2시인가 3시 그 정도 퇴근을 하는데 그때 제가 타던 버스가 아마 14번 버스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까지 오는 버스가 광화문에서 그때는 14번 버스는 추억의 버스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마이크로 버스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대형 버스가 다녔죠.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소나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그 진흥 아파트 부근 그 교차로에 온 겁니다. 그 타이어 수리점이 있는 그 교차로에 왔는데 장작이 쏟아지고 그새 말이죠. 와, 물이 막 그냥 그 교차로 내거리에 확 고여 있어요. 근데 우리 버스 기사가 가만히 보니까 저 정도야 뭐 고속으로 그냥 달리면 되겠다 싶어 딱 뛰어들었다가 와, 엔진이 꺼져가지고 우리 바로 중단했습니다. 운행이 중단되고 엔진만 꺼졌으면 괜찮지요. 물이 그냥 콸콸콸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문으로. 그래도 뭐 어느새 말이죠. 우리 좌석 딱 그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좌석 위에 올라섰어요. 이제 물이 더 들어오면은 천정으로 이게 탈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밖에도 뭐 수위가 벌써 그 정도 되면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승객들이 동요하고 불안해하니까 일부 승객들은 이제 막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 타이어방에 일하던 그 청년이 용감하게 그 물을 헤치고 와가지고 여자 승객 중에서 이제 특히 불안을 느끼는 그런 분들은 목마를 태워가지고
이거 진짜 사실입니다. 그 목마 타는 그 여자분도 대단하지요. 생판 모르는 남자한테 뭐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야 뭐 미래는 아고다 싶을 정도로 그냥 아이고 끝까지 기다려보자 하는데 다행히 비는 그쳤어요. 그런데 막 워낙 그 물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청년의 뭐 이거 업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목마를 수책 태워가 나갔다니까요. 그랬는데 그곳에 이제 훗날 최근에 이제 그 가장 늦게 들어간 큰 재벌 기업이 거기서 또 물난리를 만나서 순환을 겪었지요. 공교롭게도 강남에서 지금 LG전자가 또 이번에 헬리콥터 추락 충돌 사고로 이렇게 또 큰 희생자를 내고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는 운전자나 주민들이나 안개와 비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강남 보면은 특히 그 강남에 그 비탈길이 있는데 지역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강남에서 우면산 산사태라든지 그런 게 나는 겁니다. 그 또 제 군에서 또 경험이 있습니다. 안개가 또 얼마나 무서운지. 안개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특히 그 안개 뭐 군에서 헬리콥터를 자주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타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고급 지휘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수행부관으로 일했을 때 우리는 군수지원사령부이기 때문에 전방시차를 가야 되는데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또 안개도 끼고 이래서 눈이 많이 오는 날은 헬리콥터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눈이 온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야 이거 걱정이다 했는데 하루 전에 이제 그 전방 지역에 있는 부대로 이렇게 사령관이 시찰을 가셔야 되는데 하루 전에 그래도 이제 눈은 많이 치워져서 그러면 일단 육로로 갈까 하시다가 아무래도 그 겨울이니까 또 중간에 그 산에 뭐 홍천이라든지 그것은 유명한 산마치고개라든지 이런 데는 눈이 많을 테니까 헬리콥터로 가자 이러다가 이제 헬리콥터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당일날 아침입니다. 제보고 이제 사령관님께서 야 김소희 눈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그것도 확인하고 지금 헬리콥터가 뜰 수 있는지 우선 봐라. 진짜 안개가 그날 아침에 많이 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른 우리 7778 항공대인데 그때 회전이 헬리콥터는 아마 78 항공일 겁니다. 그걸로 이제 대대장실에 전화하니까 그분은 이제 벌써 헬리콥터로 가 계시고 그 당근병이 이제 그 병사가 받는 겁니다. 병사가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내가 거기다 물었어요. 지금 헬리콥터 뜰 수 있어 하니까 지금 헬리콥터 전혀 뜰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래 대장님 어디 계시냐니까 저 벌써 비행기 헬리콥터로 가 계신다는 거라. 그리고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을 시대도 아니고 그래 알았다 하고는 우리 사령관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사령관님 이거 헬기가 오늘 날씨가 너무 나빠가 지금 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대대장님 지금 그 헬리콥터로 가 계시는데 대대장님하고 통화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하면서 우리 사령관님 좀 뭐 하실 때 굉장히 빨리 서둘러 하실 때는 확 나가십니다. 벌써 그냥 문을 나오셔가지고 가자 차 타고 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이제 출발했습니다. 야 그때 그건 뭐 저도 예사로 생각했죠. 그건 이제 세단으로 가시는데 세단이 이제 뭐 근데 가려면은 아마 육로는 한 3시간 걸렸을걸요. 그 당시 그건 전방에 있는 우리 대대까지 가려면은.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금 있으니까 출발하시고 한 20분쯤 됐을까 헬리콥터 조종사 그때 중령님이
그분은 참 항공대장이시니까 중령님이시고, 아마 헬리콥터 조종사는 소령이시고. 그 전화가 온 겁니다. 어이, 김소희, 야, 지금 사령관님이 그냥 떠나셨다는데, 야, 헬기 뜰 수 있어. 어째, 아까는 못 떴다네. 안개가 그쳤다는 겁니다. 충분히 뜰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성질 급하신 사령관님이 이제 벌써 지금 쫙 그냥, 예? 홍천 쪽으로 벌써 달리실 건데, 그래서 이제 쫓아가가지고 참모장님한테, 나중에 장군이 되신 최준 참모장님, 대령님이었습니다. 최준 대령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참모장님, 이 사령관님 떠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중간에 3시간이나 걸리는데, 그러면 헬리콥터를 갖다가 홍천으로 보내자고 우리 대대장님이, 비행대장님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보낼 수 있으면 좋지 뭐. 이래서 그러면 제가 11사단, 홍천에 있는 11사단, 전속부관한테 연락해가지고, 제가 산마치 고개 밑에 헌병 초소에서 사령관님을 홍천 비행장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이제, 11사단 전속부관, 적어도 선임장교죠. 저는 소인데 그분은 육사 나온 중이었는데, 우리가 1군사 회의서 자주 보니까 이제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군지사령관님 세단이 오거든. 산마치 고개 밑에 헌병초소에서 좀 안내해가지고 비행장으로 모셔달라. 그리고 제가 이제 헬리콥터를 선탑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차를, 세단을, 또 타고 이제 돌아오면 되니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래,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는, 난생 처음으로 헬리콥터를 그래서 타게 됐습니다. 그래 타고 보니까 참, 정말 홍천 비행장까지 가는 시간에 안개가 깨끗이 깨요. 안개라는 거는 본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그때도 좀 제 보직이 위험했어요. 나중에 같이 탔던, 운전병이 내한테 그래서, 부관님, 오늘 큰일 날 뻔했는데 잘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원주 시내를 조금 벗어나니까 안개가 그러니까 사령관이, 김소희, 이 친구가 이거 정말, 김소희가 이거 일을 확실히 했는지 이렇게 의심을 표시하더라는 겁니다. 약간. 그래서, 헬리콥터 잘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게 그만큼, 안개라는 거는 정말, 저는 그걸 안개 덩어리로 표시하겠습니다. 제가 원주에서 만난, 어제도 분명히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근처에는 안개 덩어리가 떠다녔어요.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안개가 그렇게 오전 한 7시 반인가 8시 그 무렵에 그렇게 덩어리가 깜깜하더만은 또 조금 있으면 또 깨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개를 갖다가 경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과학이 운영하는 그런 항공 시스템에서 안개만 끼면 왜 운항을 중재시키고 다른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특히 LG는 헬리콥터를 많이 운영하는 그런 재벌 그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G전자가 세계적으로 또 진출을 하니까 여러가지 바이어 접대도 있고 바이어도 안내도 있고, 그러니까 또 임직원들 출장 시간도 전략하고 정말 헬리콥터 편리합니다. 전국 어디든나 1시간 내면 다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날씨를 악천후를 갖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우는 또 해사 문화가 또 그렇습니다. 참 조종사가 또 그 입장에 유가족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분들의 배경이 옛날에 다 그냥 대통령 전용기 조종사 출신 에이스들이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그리고 또 이 사고가 났다고
물론 뭐 연공 관리가 뭐 문제가 있다고 뭐 민주당에서 그렇게 부대변인이 논평을 했다는데, 참 그거는 뭐 우리가 정말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그러한 쓰레기 같은 그런 논평입니다. 논평도 아닙니다. 그런데 악천후, 특히 안개는 최신과학도 안전을 장담 못합니다. 비행장에서 왜 운항을 중지시킵니까? 다 모든 그 관제탑의 지시를 받는 그런 항공기는 안전하게 할 수 있지만은, 혹시라도 불의로 활주로에 이물질이 튀어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무슨 사람이나 차량이 활주로에 불시에 나타나서 비행기와 충돌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물론 항공기는 그 등급에 따라서 안개가 끼었을 때도 이륙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마퍼스 빈야드에 취재 갔다가 저는 US 에어의 소형 프로펠러 비행기로 뉴욕까지 와서 워싱턴으로 또 갈아타야 되는 그런 항공편이었는데, 정말 안개가 끼어서 한참 대기 중인데 그 항공사에서 그래도 제가 급하다고 하니까 그래도 꼭 가실 분들은 하면서 안개가 조금 뭐 풀어질 그런 기미가 있을 때 세스나 그 진짜 경비행기죠. 그 경비행기를 내주면서 우리 그 몇 사람을 태워줍니다. 그런데 우리 경비행기가 활주로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떠지도 못하고 그냥 공항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다시 계류장으로 돌아와 버렸는데, 조금 우리 뒤에는 말이죠. 이야, 끝난 그 자가용 비행기, 그 LG나 삼성에서 있다는 그 자가용 비행기 그렇게 가까이서는 큰 줄 몰랐습니다. 걸프스트림 아마 5였던 것 같아요. 4나 5였는데 경음을 내면서 그냥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이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륙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방송에서 공항 폐쇄.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루를 더 묵었던 경험입니다. 그게 헬기든 항공기든 안개는 그렇게 다들 선진국, 후진국 할 것이 선진국에서도 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이용하는, 특히 헬리콥터를 강남에서 이용하는 분들은 앞으로 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번 사고로 인해서 안개를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줄 압니다. 두려워할 줄 압니다. 스스로 이제 챙길 줄 압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조종사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조종사는 밤에 꿈자리만 이상해도 비행기를 안 탄다는데, 어제 아침에 그렇게 그 날씨 보면 제가 보니까 자전거 타기도 위험해요.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주변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뒤에서 차가 뭐 와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말하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잘못 이제 뭐 구체적인 원인이야 그 당국에서 조사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기본 안전은 그냥 뭐 복잡한 계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마음입니다. 특히 그 이용자 승객 측에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지 마라. 그러나 좀 불편하더라도 김포까지 9호선 타면 금방 갑니다. 정말 예전 같으면 힘들었는데 이젠 9호선 급행열차 강남서 김포까지 뭐 한 20분 그대로 뽑아줍니다. 서울역에서도 김포까지, 김포공항까지 공항 급행열차 20분이면 뽑습니다. 뭐 그때 자가용 그 차도 막히고 그럴 염려가 있을 때는 바로 그냥 그거 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연의 그 무수한 걸 알아야 됩니다.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로 자연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LG전자 헬리콥터 사고로 또 그 LG전자
사고 자체를 가지고 뭐 LG전자를 공격하는 뭐 이를 지나친 그것은 정말 그 우리나라 선진화를 위해서 선진 경제를 위해서 세계적인 경제 규모로 이러다 보니까 헬리콥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여의도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수시로 그 LG 쌍둥이 타워 그 헬리콥터장에서 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자주 보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고 보니까 직장 생활이 좀 험난하다 보니 근무하지 않은 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강화문, 뭐 강남, 역삼동, 또 여의도, 다 근무를 해봤군요.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 밤을 설치고 나서의 느낌을,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이 시간에 특별히 강남의 안개와 비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성! 여러분 좋은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